안녕하세요. 오늘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문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민법 조문이고요. 오늘 설명드릴 조항이 7개 조항이에요. 107조부터 110조까지 이렇게 4개, 그다음에 125조부터 129조까지 3개 조항을 설명드릴 거예요. 민법 제 107조, 108조, 109조, 110조. 이거는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에 관련된 조항이에요. 음, 실제로 어떤 법률 효과를 의도하는 그 법률 행위를 했을 때 그 의사가 있을 거고 표시가 있을 건데 본인이 의도했던 대로 표시가 제대로 되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근데 지금 의사 표시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래서 이걸 하자 있는 의사 표시라고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민법에서 이렇게 4개 조항을 만들어 놨어요. 먼저 107조 진이 아닌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소유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일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전향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항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제2항 전항의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항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제2항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제3항 전 2항의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일단 4개 조문 그냥 다 읽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4개 조항은 내 거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고 107조 먼저 볼게요.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갑이 돈이 별로 없는데 몇십 년 동안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1,0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샀어요. 을이 이 명품 가방 보고선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예쁘다 하니까 갑이 막상 이 가방을 돈을 정말 열심히 몇십 년을 모아가지고 샀는데 본인이 매장이 좀 아깝고 해서 을이 마음에 들어 하는데 그럼 을한테 이거를 팔아볼까? 해서 지금 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을이 그냥 예쁘다고 했지 이거 1,000만 원 주고 안 사겠죠. 그래서 너 그럼 그냥 가져. 너 가져 하고 증여에 표시를 했어요. 나중에 돈 받을 생각으로. 실제로는 매매 의사지만 증여 의사가 없죠. 증여 의사 없이 매매 의사인데 증여의 표시를 했어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 지금 107조에서 이걸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의사 표시는 이 표의자 갑이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본인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서 한 것이더라도 효력이 있다. 근데 만약에 을이 지금 몇십 년 된 친구라서 이 갑이 돈 없는데 정말 힘들게 이 돈을 모은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걸 나 그냥 줄 애가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고 얼마 전에도 나한테 이렇게 똑같이 해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팔았어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상대방 을이 이 표의자가 진심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지금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이 가방은 어떻게 될까요? 원래 만약에 을이 이런 내용 몰랐으면은 이거는 그냥 증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을이 이런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이 증여는 무효로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무효가 되면 이거는 그냥 갑소유인 거잖아요. 근데 그러기 전에 을이 이거를 병에게 당근마켓에서 팔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병이 이 가방을 샀어요. 선의의 제3자죠. 선의의 제3자한테 이거를 팔았는데 그런 경우에 이거 어떻게 되나? 제2항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을 하지 못한다. 갑이 이게 무효이기 때문에 을한테 이거 가방을 다시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병한테 이미 넘겼어요. 병은 선의의 제3자예요. 그러면 갑이 병한테 이 가방을 달라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갑은 병한테 이걸 대항하지 못한다. 이 조문이에요. 이제 사례 보시고 다시 한번 조문을 보실게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위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 을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음 108조 보실게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통정이라는 거는 서로 짜고 친다는 거예요. 상대방과 통정한 하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고 했어요.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건물주 아빠, 건물주 딸, 건물주의 딸이에요. 아빠가 딸한테 이 건물을 증여를 하고 싶어요. 근데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다른 건물주들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증여하지 말고 그냥 매매로 하면 증여세보다는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증여를 하려고 했는데 증여하면은 증여세 아까워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매매 계약서 작성하는 거는 지금 아빠랑 딸이 지금 짜고 친 거죠. 통정을 한 거죠. 이런 경우에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표시는 무효로 한다. 그래서 이 매매 계약은 무효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무효면 다시 아빠한테 등기가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이 딸이 이거를 아무것도 모르는 병한테 또 매매를 했어요. 등기가 현재 병한테 넘어가 있어요. 108조 제2항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거는 아빠는 이제 병한테 이거 무효니까 나한테 다시 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병한테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조문 다시 한번 볼게요.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음에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 취소할 수 있다고 했어요. 갑이랑 을이 있는데 갑이 서울에 있는 30평대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금액 그냥 10억 정도라고 칠게요. 근데 이거를 둘이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서에다가 1억이라고 쓴 거예요. 을은 얼씨구나 하고서 서울에 있는 30평대 아파트를 1억에 샀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갑이 깜짝 놀랐죠. 이건 그래서 착오다 해서 취소를 하는 거예요. 109조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에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10억짜리를 1억에 쓴 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중요한 내용에 착오가 있어서 이거는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제2항 또 선의 제3자 나와요. 을이 그 전에 취소하기 전에 또 아무것도 모르는 병한테 이걸 또 팔았어요. 현재 등기가 병한테 있어요.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 못해요. 그래서 갑은 이거 취소니까 나한테 다시 줘. 이거 못해요. 결국은 또 선의의 제3자 병이 가지고 된 거죠. 109조 다시 한번 볼게요.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2항 바로 볼게요. 전항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항에 단서 조항이 있는데요. 이번엔 갑이 매수인이에요. 갑이 토지를 매수했어요. 을이 가지고 있는 을의 토지를 갑이 매수를 했는데 토지를 매수한 목적은 공장 부지를 설립하려고 지금 매수를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 등기 넘기고 나서 보니까 이게 공장 설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 지금 착오다 해서 취소를 하려고 해요. 그러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를 못 한다고 했죠.
지금 이걸 사겠다고 표시를 한 갑이 공장 부지인지 여부는 본인이 알아봐야 되죠. 자신이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을 실제로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할구청에 알아봐야 할 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중대한 과실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대한 과실로 인할 때에는 이거 공장 부지 안 된다고 해서 그걸 취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뭐 판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중대한 과실인지 아닌지 사실 이거 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판례는 다 외우셔야 되기는 하는데, 나는 이 조문은 이 내용은 이렇다는 거 이제 조문에 대해서만 확실히 알고 계실게요.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 만약에 이제 착오가 있어서 취소를 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그 취소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사기는 남을 속이거나 이제 강박은 남을 위협하거나, 속이거나 위협해서 지금 어떤 의사표시를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는 난 지금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서 의사표시를 했어. 그래서 이걸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2항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 지금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단독으로 한 의사표시인데, 예를 들어 단란주점 사장 갑이 있고 이 사장이 단란주점 영업권을 갖다가 을한테 넘겼어요. 영업권 양도. 근데 넘기고 싶어서 넘긴 게 아니에요. 조폭이 갑한테 영업권 넘기라고 사기를 치거나 위협을 가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서 영업권을 을한테 넘기게 된 거예요. 갑이 얘기를 하죠. 나 이거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했기 때문에 이거 나 취소할래. 그런데 지금 2항 보시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상대방은 을이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예요. 그런데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했을 때, 제3자 조폭이에요. 상대방 을이 있는 의사표시인데 을이 사기나 강박을 한 게 아니라 제3자 조폭이 사기나 강박을 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취소할 수 있다. 보시면 조폭이 이 사기나 강박을 했다는 걸 을이 만약에 몰랐어요. 그러면 이거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을이 이 조폭이 사기나 강박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이 영업권 양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110조의 이 3항에 보시면 이 취소는 전 2항의 취소, 위의 취소, 첫 번째 취소 아니면 두 번째 취소 둘 다 이런 취소를 했을 때, 만약에 이거 을이 알았어요. 조폭이 얘한테 지금 겁박해서 그래서 이거 나한테 넘긴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자마자 바로 또 병한테 영업권을 넘긴 거예요. 병은 이런 내용 몰라요. 선의 제3자죠. 선의 제3자의 경우에는 갑이 그럼 다시 너 이거 사기 강박이니까 다 알았으니까 취소할래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병이 선의의 제3자의 경우에는 갑도 선의 제3자에게 대항을 하지 못한다. 일단 4개 조문 좀 간단히 사례로 다시 보셨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조문만 확실히 아시더라도 나중에 문제 푸실 때 이게 다 조문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107조 진의하는 의사표시, 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07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었더라도 원칙은 효력이 있다. 108조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 통정을 했으면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는 무효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원칙 이렇게 4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107조는 효력이 있다. 108조는 무효다. 109조는 취소할 수 있다. 110조는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그 다음에 단서 조항을 보시면서 그 상대방을 신뢰를 보호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배치조는 원칙은 이 표시를 당연히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지만 표의자 진위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상대방이 이 내용을 알았을 경우에는 굳이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는 거예요. 108조는 무효고 109조, 110조는 취소예요. 무효라는 거는 처음부터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취소는 이제 유동적인 무효인 거죠. 만약에 이제 이 취소권을 행사를 하면은 무효가 되는 거고 취소권을 행사를 하지 않을 때는 않겠다고 딱 확실히 추진을 했을 경우에는 그 유효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냥 이 효과는 확실히 이거 유효, 무효, 취소, 취소인 걸 아시고 그다음에 이 109조 착오에 같은 경우에 많이 나오는 게 법률행위 내용이고 중요 부분의 착오인데 이 내용이 어떤 건지 뭐 표시상의 착오, 뭐 동기상의 착오 이런 것들 나중에 교재 보시면서 좀 공부를 하시고 그래서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는 거 그런 경우에 할 수 있고 그리고 중대한 과실일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는 거 그다음에 사기 강박했을 때는 이제 상대방 있을 때 이때도 지금 상대방을 보호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악의 과실일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는 거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는 그냥 만약에 상대방이 모르면은 이거는 실수할 수 없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조항에서 선의 제3자 그 내용이 다 나와요. 선의 제3자한테 대항 못해요. 4개 다. 근데 4개 중에서 대항을 못한다는 내용은 107조가 효력이 있을 경우에는 무관한 내용이에요. 무효로 됐을 경우 108조에서 무효로 됐을 경우 109조에서 취소로 됐을 경우 취소 못하는 경우 아니에요. 110조에서 취소됐을 경우 여기서도 상대방이 알아서 취소했을 경우 이렇게 무효, 무효, 취소, 취소 이렇게 됐을 경우에만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이제 기출문제 하나씩 보실게요. 기출문제, 올해 기출문제예요. 따끈따끈한 기출문제. 22년 33회. 자, 43번. 통정 허위 표시에서 108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통정 허위 표시는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진위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성립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상대방이 알았다면. 그냥 알았다는 것만으로 아니죠. 통정 허위 표시잖아요. 통정이 있어야 되죠. 통정. 그러니까 짜고 치는 게 있어야죠. 단순히 알았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통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틀렸죠? 저는 여기 문제를 푸실 때 옳은 거 틀린 거 이거 헷갈려요. 그래서 앞에 이 지문만 일단 보고서는 표시를 할게요. 그래서 이 지문은 틀렸다. 가장행위가 무효예요. 통정 허위 표시에서 실제로 그 아까 전에 예를 들어 건물주 아빠가 건물주 딸한테 매매를 했잖아요. 매매 계약을 가짜로 작성을 했잖아요. 그 매매 계약서 작성했던 행위가 가장행위예요. 그 가장행위는 통정 허위 표시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했죠. 근데 그 가장행위가 숨기려고 했던 행위가 뭐죠? 원래 하려고 했던 행위는 증여였죠. 증여. 어떨까요? 가장행위 통정 허위 표시에서 그 매매가 무효인데 증여도 무효로 해야 될까요? 실제로 증여할 의사가 있었고 증여하면 되잖아요. 은닉행위는 무효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행위가 무효일 경우에도 은닉행위는 유효가 될 수 있어요. 그것도 틀렸죠. 대리인이 몰래 대리권 범위 안에서 상대방이 통정 허위 표시를 한 경우 제가 지금 대리권 설명을 다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 대리권을 안 했는데 대리라는 게 뭐죠? 본인이 해야 될 것을 대신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대리권이 있고 대리권 범위 안에서 실제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법률 효과는 제대로 된 대리권에서 행한 법률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이 되죠. 대리인이 본인 몰래 대리권 범위 안에서 상대방과 통정 허위 표시를 했어요. 본인에게 귀속돼야 되는 게 원칙이죠. 원래 그 통정 허위 표시가 아니라면 이 효과는 본인이 몰랐다고 해서 선의 제3자로서 그 이거에 대해서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본인은 본인이에요. 선의 제3자 아니죠. 선의 제3자는 아예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게 된 그런 사람이 선의 제3자죠. 본인이랑 선의 제3자 구분해야 되고요.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선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통정 허위 표시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 누구도. 어떠한 일이 있어서도 절대 뭐 이런 문구 나오면은
뭔가 다 틀린 것 같죠? 근데 실제로 지금 방금 전에 봤던 4개 조항에서 있는 선의의 제3자는 그 누구도 선의의 제3자한테는 대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문구인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무효일 경우에는 무효, 취소 이거에 대해서는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을 할 수 없어요. 5번 가장 소비 대차에 따른 대여금 채권의 선의 영수인. 가장 소비 대차 돈 빌려주는 거예요. 가짜로 돈 빌려주는 거. 가장 소비 대차에 따른 대여금 채권을 모르고서 이 대여금 채권을 또 샀어요. 채권을 양수했어요. 이런 경우에 당연히 그 통정 허위 표시에서 보호받는 선의 제3자 맞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요. 답은 옳은 것 고르는 거니까 4번. 작년 문제예요.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하자에 있는 의사 표시 방금 전에 봤던 4개 조항에 관련된 문항이에요. 옳은 것 고르는 거예요. 통정 허위 표시에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파산관제인 그냥 외우세요. 보통 이런 거 문제 나오는 그냥 외우세요. 파산관제인은 일단은 제3자가 맞아요. 선의 제3자로 될 수 있는데 이게 또 그냥 제3자로 다 아니죠? 파산관제인 선의여야 되는 이 선의의 여부를 누구 기준으로 해야 되냐? 일단은 파산 관제인은 지금 파산 채권자의 업무들을 다 대신 해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파산 채권자 여러 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일부가 선이에요. 선이면 이거는 선인지 악인지. 그래서 이 파산 채권자가 여러 명일 때 이 총 파산 채권자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가 총 파산 채권자 전체가 악의인 경우에만 악의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가 악의가 아니면 일부라도 선이면 이거는 선이다. 그래서 파산관제인이 선의 제3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맞는 거예요.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고 있었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이거 우리 아까 전에 다 봤죠? 첫 번째 그 백지조에 나왔던 비진의 의사표시는 취소가 아니라 상대방이 원래 원칙 유효예요. 근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취소가 아니라 무효라고 했죠. 108조 통정허위 표시 108조까지는 무효고 그 다음이 109조 110조 차고 취소 사기 강박 취소 이것만 취소예요. 그래서 이것도 틀리고 3번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처구와 구분된다. 지금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지금 이렇게 4가지가 나왔었는데 그중에서 통정이 나왔죠. 상대방의 통정이 없어요. 비진의 의사 표시는 통정 없이 그냥 본인이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예요. 상대방이 통정이 있어요. 그러면 뭐죠? 통정 허위 표시죠. 이게 착오와 구분되는 게 아니라 통정 허위 표시랑 구분이 되는 거죠. 틀렸고요. 통정 허위 표시의 무효에 대항하려는 제3자는 선이라는 것을 제3자가 증명을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제3자는 일단 선의로 간주를 하고 일단은 제3자의 악의를 입증을 해야 돼요. 또 틀렸어요. 매수인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를 했어요. 그럴 경우에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은 취소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아요. 해제했어도 취소권도 경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해제가 됐으면 이거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또 취소하면은 그 손해배상을 또 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제권과 취소권은 이제 뭐 한 개를 선택했다고 해서 다른 게 하나가 소멸되고 이렇지 않아요. 틀렸고요. 표현되는 이따 보고 그다음에 재작년 문제예요. 통정허위 표시 문제 많이 나오죠. 이거 거의 매년 계속 나오네요. 통정허위 표시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자, 통정 짜고 치는 그런 허위 표시에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한테는 이런 통정 허위 표시를 주장을 할 수가 없죠. 가장 채권, 가장이란 거 다 가짜예요. 가짜 채권을 그러니까 서로 짜고선 만든 가짜 채권을 가압류한 자, 이거에 대해서 통정 허위 표시로 인한 그 법률 관계에서 가압류라는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죠. 이거는 제3자 맞아요.
가장 전세권, 통정에서 만든 가짜 전세권에 또 그 전세권의 저당권을 취득했어요. 당연히 이것도 선의 제3자 맞죠? 그다음에 채권의 가장 양도, 채권을 가짜로 양도했어요. 그럴 경우에 변제 전의 채무자. 변제 전의 채무, 이 채권에 대해서 원래 채무자가 있다는 거죠. 양도가 가짜인 거예요. 원래 채권 자체는 원래 채무자가 그대로인 거잖아요. 이게 새로운 이해관계가 아니죠? 3번, 이거는 새로운 제3자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파산 선고를 받은 가장 채권자의 파산관자. 이거 그냥 아까 외우시라고 했죠? 파산관자인 그냥 제3자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채무를 보증하고 보증 채무를 이행한 보증인. 가짜 채무를 보증했어요. 보증이라는 보증계약이라는 새로운 또 이해관계 맺었어요. 이것도 제3자예요. 재작년에는 차고에 관련된 문제도 한 문제 더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자에는 의사표시에서 두 문제가 나왔네요. 자,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로 인한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제나 뭐 하자 담보 책임 이런 것들과 취소권은 이제 다 같이 성립될 수 있어서 배제되지 않는다. 이거 맞는 거예요. 병과실로 인해서 착오로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를 표시를 취소한 경우 이제 그 중대한 과실일 경우는 취소 못 하잖아요. 그래서 경과실이니까 취소를 할 수 있죠. 착오로 인해서 취소를 했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이 상대방이 그래서 취소했다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또 손해를 봤나 봐요. 그럴 경우에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거는 실제로 경과실이기 때문에 취소했다고 해서 이게 불법 행위가 아니에요. 불법 행위는 위법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뭐 위법이 아니잖아요. 불법 행위는 안 돼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우리 아까 단서 조항에서 그 착오 취소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또 취소할 수 있다고 나왔죠. 그럴 경우에 표의자는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중대한 과실일 때는 원래 취소를 못 하는데 상대방이 이걸 직접 알고 이용을 했기 때문에 보호할 가치가 없죠. 그러니까 원칙은 유효, 무효, 취소예요. 근데 그것 중에서도 단서 조항들은 다 각각 상대방을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착오 같은 경우에는 취소죠. 근데 취소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상대방이 있는 거에서는 일단 봐야 돼요. 원칙은 취소할 수 없다고 봐야 되는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표의자 처음에 그 원조문에서 중대한 과실일 때도 취소할 수 없다고 했지만 상대방을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취소할 수 있다. 그다음에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경우에 그 해제를 했는데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죠. 이거 계속 지금 중복되는 조항들이에요. 해제, 하자담보 책임 이런 것들 다 취소랑 같이 다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민법 표현대리 부분이에요. 표현대리 조문 세 가지가 있는데요. 125조, 126조, 129조. 대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법한 대리권 안에서, 대리 권한 안에서 그 대리 행위를 했을 때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이 돼요. 근데 대리권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 이거는 대리권 없이 했을 경우 무권 대리죠. 무권 대리의 경우에는 이걸 본인이 그냥 내가 이 효과 받을래 하고 추인을 할 수도 있고 나 이거 안 해 하고 추인 거절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표현 대리 같은 경우에는 무권 대리의 일종이에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존재하고 본인이 외관의 형성에 관여를 해서 본인이 책임져야 될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무권 대리이지만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그런 제도가 바로 표현 대리예요. 표현 대리에 대해서 지금 민법에서는 3개 조항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125조, 126조, 129조가 있어요. 중간에 지금 왜 127조가 아니라 129조인지 중간에는 127조, 128조는 대리권의 소멸과 관련된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소멸이 됐을 경우에 소멸 후의 표현 대리에 대해서 129조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게요. 125조 대리권 수요를 표시하는 표현 대리. 이거는 수권 대리라고 해요.
실제로 대리권 수여를 했다는 거를 이제 표시를 누구한테 한 거죠. 보시면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제3자 간의 법률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인이 있고 제3자가 있어요. 본인이 제3자한테 대리인이 있는데 표현 대리인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얘한테 나 대리권 줄 거야 하고 제3자한테 먼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 얘한테 대리권 줄 거니까 나중에 얘랑 이제 거 거래하면 돼. 얘기를 다 했어요. 제3자에게 대하여 타인이에요. 표현된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를 했어요. 본인이. 그런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대리권 수여 안 했어요. 그냥 취소했어요. 그런데 얘 타인이 앙심을 푼 거죠. 나 대리권 준다고 해놓고 안 줬어. 그래가지고 얘 제3자한테 가서 나 그때 대리권 준다고 들었지? 하면서 거래를 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 관련된 조항이고요. 그래서 제3자에게 타인에게 대리권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본인이 표시를 이미 했어요. 그럴 경우에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제3자의 법률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본인이 책임지라는 걸 그런 얘기를 먼저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3자를 보호를 하는 거죠.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금 이 표현들 조항이 제3자 보호하는 조항이잖아요. 근데 이 제3자가 대리권이 없다는 거 준다고 했는데 안 줬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보호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이거는 월권 대리라고 해요.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대리권이 일단 있어요. 예를 들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 임대인이 대리인한테 나 이거 임대차 관련해서 제3자랑 같이 계약하는 거 내가 못 오니까 이거 대리 좀 해줘 하고 이 임대차에 관련해서 대리권을 줬어요. 인감 뭐 도장이나 뭐 다 준 거죠. 인감 이런 게 생기니까 얘가 그냥 임대차만 하는 것보다 뭔가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담보로 잡아서 돈을 또 빌린 거예요. 실제로 준 권한은 임대차에 관한 권한이지만 그 권한 외의 법률 행위를 했는데 제3자 같은 경우에는 딱 봤을 때 얘가 대리인이고 인감 이런 거 다 있고 그러니까 얘가 이거에 대해서 저당 잡으라는 것까지 당연히 대리가 있겠구나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이거를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제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래 이제 이 대리인이 대리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리권을 뺏었어요. 그러니까 대리권 소멸에 관련된 사유가 지금 127조, 128조에 규정이 돼 있어요. 법정 대리인은 뭐 사망했을 때, 임의 대리인은 대리권을 철회했을 때 뭐 이런 사유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소멸이 됐는데 이제 대리인이 그냥 자기 있는 것처럼 계속 또 법률 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이걸 대리권 뺏었는데 악의를 품고 다시 또 제3자한테 법률행위를 한 거예요. 그럴 경우에 제3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멸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거죠. 그냥 얘 원래 대리권 있었으니까 하고 또 법률행위 했어요. 그러면 선의 제3자 또 보호를 해야겠죠. 그럴 경우에 선의 제3자에게 대항을 하지 못한다. 근데 제3자가 과실로 인해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제3자가 뭐 악의가 아니라 일단 선의의 제3자는 맞아요. 근데 그 선의의 제3자가 과실이 있어서 사실 이거 알 수 있었는 경우인데 모르고선 한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굳이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조문 다시 한 번씩 볼게요. 수권 대리, 월권 대리, 멸권 대리예요. 125조 수권 대리.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이건 본인이 표시를 했을 경우에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제3자의 법률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대리인이 권한 외의 법률 행위를 한 경우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 대리권의 소멸인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단 이 세 개 조문 숙지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요. 아까 전에 보셨던 문제들 중에서 지금 방금 공부하셨던 표현 대리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두 문제 남아가지고 이거 설명 좀 드릴게요. 올해 기출문제 중에 표현 대리가 한 문제 또 나왔어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월권 대리죠. 저희 아까 전에 봤던 126조 월권 대리. 월권 대리가 뭐죠? 기본 대리권이 있는데 그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섰을 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신뢰를 했을 때 본인이 책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내용이죠. 1번, 기본 대리권이 처음부터 존재를 해야 되는데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아니죠. 그러니까 그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라는 거는 기본 대리권이 처음에 존재를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권한을 넘은 경우에만 성립을 하는 그런 월권 대리 내용이에요. 복임권이라는 게 있는데 오늘 설명은 안 드렸는데 이제 대리인이 또 대리인을 선임을 해요. 그럴 경우에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이것도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일단은 복인권이 없는 대리인은 대리인이 또 다른 대리인을 선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근데 대리인이 그런 복인권이 없어요. 복인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없다. 이것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죠. 그리고 대리 행위가 강행 규정을 위반해서 무효인 경우에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강행 규정 무효 이런 문항 나오면요. 이거는 그냥 무효 절대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강행 규정 무효 절대적. 표현 대리 성립되면은 이건 유효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강행 규정 무효는 제일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거 표현 대리 성립 안 돼요. 법정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는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법정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어요. 그것도 틀렸고.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대리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문구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정당한 이유의 판정 시점에 대해서는 대리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외워두시면 돼요. 48번 표현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작년 문제예요.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 수여하였다고 상대방에게 통보한 경우. 이거 125조죠? 수권 대리예요. 타인이 통보받은 상대방 외의자와 본인의 대리에서 외의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 125조의 수권 대리의 책임을 진다는 거는 본인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갑이 을을 대리인으로 선임을 한다고 병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럴 경우에 병은 을은 갑의 대리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그 신뢰를 보호하려고 하는 건데 병이 통보받은 을이 아닌 아예 다른 정이랑 이제 행위를 했다고 했을 때 뭐 본인한테 이거 책임질 그런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 수여하였다고 상대방에 통보한 경우 이거 125조 표현 대리 이럴 경우에 타인이 통보받은 상대방 외의자와 본인의 대리하여 행위한 때에는 민법 제125조 표현 대리가 적용된다. 이거 아니죠. 외의자가 아니에요.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시상계 법률을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 경감할 수 있다. 이것도 그냥 문구 외우셔야 돼요. 표현 대리라는 거는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은 무효가 아니죠. 이거는 유효한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과시상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이 질 수 있는 그 과실이 어느 정도 있으면 이거만큼 좀 깎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표현 대리라는 거는 이렇게 과시상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책임을 경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표현 대리가 성립되면 전적인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것도 그냥 문구 잘 알고 계시고요. 지문으로 가끔 나와요. 그리고 129조의 표현 대리를 기본 대리권으로 하는 이 멸권 대리죠. 소멸했는데도 대리권이 있다고 행위를 했을 때 그 129조의 표현 대리를 기본 대리권으로 하는 126조의 표현 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 이거 표현 대리 129조, 126조랑 다 같이 할 수 있어요. 또 틀렸고 또 나왔죠. 강행 벽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표현 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강행 규정이면은 지금 무효니까 이건 당연히 무효죠. 표현 대리 같은 경우는 유효죠. 그래서 이거는 표현 대리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맞아요. 그리고 유권 대리의 주장 속에는 표현 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이게 보시면 유권 대리라는 거는 실제로 대리권이 있고 그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제대로 대리행위를 했을 때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유권 대리. 근데 표현 대리라는 거는 무권 대리예요. 무권 대리의 일종이에요. 무권 대리이지만 상대방 신뢰를 보호할 만한 본인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본인한테 책임을 준다는 거라서 유권 대리랑 무권 대리는 다르죠. 그래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 기출문제를 제가 6개만 풀어봤어요. 처음에 딱 그냥 기출문제 지문만 봤을 때는 약간 막막하죠. 근데 어떠세요? 오늘 조문 7개 한번 보시고 나서 이제 문제 같이 풀어보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해서 그래도 2문제라도 1년에 2문제씩 나오니까 2문제는 확실히 맞추자 이런 생각으로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배우신 조문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하자에는 의사표시 4개 조항 있어요. 민법 107조, 108조, 109조, 110조. 진위 아닌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위 아님을 알고 한 것이더라도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어요.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가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제가 지금 색깔을 다르게 해서 했는데 제가 보통 공부할 때 제 책이 다 이렇게 알록달록해요. 근데 이게 그냥 예쁘게 하려고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무효인 거는 이렇게 다 빨간색, 효력이 있는 거는 뭐 노란색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보면은 딱 멀리서 봐도 그 색깔 칠한 것만 봐도 눈에 확확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정한 해외 의사표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이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착오로 의한 의사표시. 법률행위 내용에 중요 부분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할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리고 만약에 위에 그 1항의 앞에 있는 것처럼 본문처럼 취소를 했을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그다음에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예요. 그럴 경우에는 일단은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을 때 상대방이 그 사실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이 취소를 했을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색깔대로 보시면 돼요. 빨간색은 이제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이런 것들이고, 이제 노란색은 그냥 그 효력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표현 대리 3가지 볼게요. 125조 수권 대리, 126조 월권 대리, 129조 멸권 대리. 자, 제3자에 대해서 타인이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것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에서 행한 타인과 제3자 간의 법률 행위에 관해서 책임이 있다. 타인에게 대리권 수여함을 표시한 거예요. 제3자가 대리권 없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지 아니하다.
대리인이 권한 외의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 권한 외에 했을 때는 원래는 무권 대리죠. 그럼 본인한테 원래 귀속되면 안 되는 거지만 제3자가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대리권 소멸됐어요. 소멸됐으면 원래는 이제 무권 대리여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도 선의의 제3자한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해서 제3자의 과실로 인해서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이것도 노란색 부분은 이 법률 효과가 선의 제3자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고 빨간색 부분에 대해서는 제3자 과실이라서 이거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7개 조항 확실하게 아시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란 표현 대리 부분은 기출문제 좀 더 보시고 모의고사 문제들도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 관련된 문제들 많을 테니까 여기 나오는 지문들만 확실하게 좀 많이 하시면 그래도 한 2문제는 확실히 맞추시지 않을까 싶어요. 민법 총칙이 보통 한 10문제 정도 나오잖아요. 그중에 2문제를 확실히 맞춘다고 하면 그래도 범위가 꽤 되니까. 나는 다음 주에는 제가 물건부터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물건에서도 시험 문제에서 매년 나오는 것들 중에서 그냥 꼭 쉽게 그냥 이것만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것만 제가 좀 준비를 해볼게요. 네. 시간 되시면 저희 여기 학원에 오셔서 같이 수강하시면 얼굴 보고 하면 또 할 얘기도 많으니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